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네, 9월 이제 2일차 우리 2분의 1. 이 제목만 봐도요, 인생 반전을 일으키는 절반의 철학. 인생 반전 일으키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네트워크 사업 오래 하고 또 맨나테크 19년 차 하면서 참 반전을 이뤘잖아요. 네, 반전을 잃어보니까 이 반전이 의외로 되게 쉽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왜 다이어트 한번 성공해 보신 분들은 다이어트 쉽다고 하잖아요. 뭔가를 하나 결단하고 해본 사람들은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공도 습관이고 실패도 습관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성공을 해본 사람들은 그 어떠한 그 성공하는 그 과정에서 그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어떠한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요 단계만 넘으면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또 요 다음만 넘으면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똑같고 사업도 똑같고 그 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반전을 일으키는 절반의 철학. 그래서 우리 어제 정말 뼈 때리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고, 이 단어가 너무 저는 와닿았어요. 처절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과감하게 무언가를, 나의 거품을 정말 제거할 수 있는 나를 알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다운 것. 그래야지만이 버려야 두 배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잖아요. 그 두 배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슴 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진짜 자유로운 어떠한 인생은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찾는 거죠. 네, 그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제 또 우리 읽었던 31페이지에 나에게 의미와 가치를 주지 않거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일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야 내가 가슴 뛰는 일을 찾을 수 있고 두 배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제 잠깐 나눴지만 가슴 뛰지 않는 일, 힘들면 가슴 안 뛰고 여행 갈 땐 가슴 뛰고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지난달처럼 잘 되면 역시 나는 네트워크 체질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파트너 하나 좀 그만둔다 그러고 고객 반품 들어오고 이러면 난 체질이 안 맞아. 이렇게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배웠고요. 읽어봤고요.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뼈 때리는 얘기들이 또 술술 나오는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2장이 두 번째 이틀차. 자, 여러분들과 나눌 부분은요. 5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여러분 한번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핸드폰. 우리가 인생 하루 살면서요. 30분을 집중을 못 하거든요. 뭐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멀리 치워버리시고요. 30분만 온통 나의 이제 후반전 인생을 위해서 첫 번째 10가지 버려야 할 것과 또 두 배로 늘려야 될 것들을 집중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전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어떠셨어요? 재밌기도 하면서 안 넘어가지기도 하고, 참,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단계부터 참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한테 아주 속속들이 뼈 때리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번에 이제 유독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뭐냐면, 54페이지에 체력과 건강을 이제 첫 번째 꼽으면서 야성 넘치는 후반전을 위한 상쾌한 몸 처방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야성이라는 게 뭔가 그 야성미가 넘쳐 남자들 막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뭐 야성미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약간 좀
원시적인 몸 있잖아요. 막 우락부락하고 이럴 때 우리 야성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야성의 의미가 자연 그대로 본래의 어떠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야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타 네트워크, 뭐 물론 화장품이나 다이어트나 이런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똑같이 우리처럼 다이어트나 뭐 화장품 이런 취급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 보면 사실 뭐 인스타에 올라오는 뭐 그 어플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정말 그 리더들이 사업 시작하면 보톡스도 많이 맞고 성형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뻐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 보면 연예인 같고 정말 뭔가 막 반짝반짝하고 물광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진짜 너무 연예인 같다라는 느낌들을 이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우리 리더들도 싹 가서 성형외과를 하나 뚫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요.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그런 성형 미인들, 보톡스 맞아가지고 막 이마가 막 둥글게 톡 튀어나오고 막 다 넣은 거잖아요. 뭔가를.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아름다운 것도 이쁘지만 정말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제품을 먹고 또 우리가 좋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왜 아무리 보톡스를 넣어도 우리 안에서의 어떤 걱정으로 인한 심술보 있잖아요. 심술보를 하잖아요. 막 뭔가 얼굴을 보면 심술이 가득한 그런 얼굴들이 있고 편안하지 못한 그런 얼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리더님들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과거 사진을 제가 진짜 오픈을 못할 정도로 얼굴이 변해가는 거죠. 그게 마음과 이게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53페이지에도 나오지만 맨 밑에 53페이지 맨 아래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집이다. 몸이 망가져 버리면 집이 없는데 마음이 어떻게 살아가나. 재테크나 금테크는 망할 수 있지만 금테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돈 들여 살은 뺄 수 있지만 돈 들여 근육은 만들 수 없다. 근데 이 저자분이 오소리를 몰라서 돈 들이고 먹으면 근육도 사실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아직 정말 좋은 제품을 못 만나서 그때 좀 제품을 후원해드리기로 하고선 안 드려서 조금 다시 읽으면서 후회가 좀 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도 나오는 그 아래도 좀 읽어볼까요? 정말 좋은 내용이라 운동을 못하는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심했으면 비가 와도 나가서 뛰면 놀라운 희열감을 느낀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핑계대고 조건을 따지다 보면 운동은 절대로 시작할 수 없다.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나 자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다. 여러분 여기서 지속적으로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겨 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실력이 있고 아무리 뭐 뭔가 타고난 기질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실력이 없어도요.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절반은 가더라고요. 절반 이상은 가고요. 어떤 그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해라. 그리고 끝까지 해라. 그럼 무조건 10% 안에 든다. 왜냐면, 90%의 사람들은 하다가 그만두거든요. 그게 그냥 세상의 원리예요.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10등 안에는 드는 거거든요. 100명 중에. 예, 그런 마음이 저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자기 관리 중 첫 번째가 몸 관리다. 꿈의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몸으로 간다. 몸이 부실하면 꿈을 꿔도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가는 길에, 내 목적지까지 가고 싶은데 아프면 돌아와야 돼요.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프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내 몸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저도 과거에는 무슨 영양제를 20몇만 원, 한 통에 20몇만 원짜리를 이걸 누가 먹어?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요. 명품 막 집에다가 막 처벌처벌 바르고 이러지 않고요. 내 몸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보면 정말 현명하신 분들은 20년 전부터 PT 받고요. 정말 좋은 거 먹고요. 내 몸 관리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왜? 내 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부모님 때부터 몸이 부서져라, 자식들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자식들 학비 내주고 자식들 결혼 자금 만들으시려고 허리가 다 꼬부라지고 왜 나중에는 다 병원 갖다 주고 병원도 아까워서 못 가는 그런 부모님들 너무 많이 계셨잖아요. 우리는 물론 그런 헌신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이런 진짜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베네핏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건강해서 더 정말 큰 일을 일으켜야 되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느끼는 건 한국의 그 노인분들은 유난히 허리 꼬부라지신 분들이 유난히 많잖아요. 미국은요, 우리보다 키도 크고 뭐든지 이제 허리 꼬부라질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허리 꼬부라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17년 전에 미국 가서 느낀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선진국은 이미 그런 관리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옆에 보고 싶지 않은 페이지가 또 나오죠. 55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뱃살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군더더기 군살이다. 뱃살은 다른 사람에게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망신살이다. 와, 진짜 이 문구예요. 정말, 세월의 흐름으로 생긴 인생의 내공은 주름살로 가지만 식탐과 운동 부족이 만든 합작품은 상반신과 하반신에 걸쳐 있는 무책임한 비무장지대에서 비만으로 간다. 복부 비만은 몸집을 무겁게 만들어 태만을 친구로 불러들인다. 복부 비만은 태만과 함께 출렁이는 지방의 바다에서 소리 없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24시간 잠복 근무 중이다. 뱃살은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한 게으름의 상징이다. 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먹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얼마 전에요. 셀트리온 그 모 회장님 어디에서 인터뷰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포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거기 댓글이요. 한 1000개가 달려 있는데 셀트리온에서는 뱃살 빼는 약 안 나오나요? 어, 진짜 그걸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도 그렇게 희롱당할 수 있고 놀림당할 수 있는 게 뱃살이구나. 근데 심각하시더라고요. 바로 옆에 계시는데 찾아가서 우리 모서리를 좀 권해드려야 되나? 진짜 어떻게 연결될 방법이 없나? 진짜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요, 뱃살은 놀림의 대상이고, 망신살이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오늘부터 또 러닝 시작하기 너무 잘했다, 제가. 진짜 러닝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돈 안 들이고 하는 운동이 뱃살은 탁월하게 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지방흡입이라던가 이런 것들 하신 분들 보면
보면요. 진짜 고통스럽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빼는 것보다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6페이지 맨 끝에 뱃살은 살살 빼기의 대상이 아니라 초전박살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부터도 정말 이 뱃살이 염증 지수도 올리고 몸을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도 고피디 가기 전까지 이제 윗몸 일으키기 돈 안 들이는 돈 안 들이는 게 뱃살에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하잖아요. 러닝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은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성공하기 위해서 내 몸이 결국은 집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자분이요, 운동 매니아예요. 그러니까 약간 젊은 시절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고, 굉장히 이제 운동 매니아다 보니까 특히 이 운동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되게 안 좋은 시각으로 얘기하는 어떻게 이건 인격 모독이다. 뱃살 있는 사람들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성공하는 데 방해하고 오래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중요하다. 저도 뱃살이 있지만 이게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걸 불편하게 들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처절하게 정직하게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뱃살은 우리가 줄이고 이제 늘려야 되는 건 넉살과 익살이다.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넉살과 익살이 되게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약간 정색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뱃살은 많고 넉살과 익살이 없는 사람이 대표적인 게 전 거예요. 제가 유독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넉살하고 익살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보면요, 넉살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막 뭔가 약간 싸움 분위기가 일어나거나 뭔가 분위기가 좀 뭔가 안 좋거나 이럴 때에도요, 넉살 있고 익살 있는 분들 보면 몇 명만 있어도요, 분위기가 확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싫은 얘기, 뭐 싫은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정색하고 굉장히 그 분위기를 망치는 이러면 사실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게 뱃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마 이 어떠한 단어에서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은유를 준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넉살, 익살은 살리고 두 배로 늘리고 뱃살은 줄이자라는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요. 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 60페이지에 침은 절반으로 땀은 두 배로 라는 부분에서 침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시샘하거나 뭔가 안 좋은 이 시샘은 줄이고 이제 땀 흘리는 부분에서 두 배로 늘려라라는 부분에서요. 저는 61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침을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린다.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분투 노력한 과정을 보고 교훈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결과만 보고 침을 흘린다.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에 따라 성공한 사람의 성취감도 다르다. 땀은 몸을 움직여 노력한 대가로 나오는 수고와 정성의 증표지만 침은 힘들이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시샘과 질투의 반증이다. 지금 땀 흘리지 않으면 나중에 진땀 뺀다라는 중간에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근육을 만든 저 과거에는 저게 근육인지 잘 몰랐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운동을 하고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야, 저게 얼마나 힘들게 저 팔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저 허벅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지난 이제 2년 동안 느끼는 거예요. 1년 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런 팔뚝은 진짜 고생 엄청 했구나. 땀을 얼마나 흘렸으면 얼마나 진짜 피눈물이 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허벅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 복부 만드는 거, 근육 만드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 근데 제가 한 한두 달 전인 것 같은데요. 유독 이제 저한테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은 애들한테 해줄 거 다 해주시잖아요. 사장님은 걱정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애들이 이제 비교가 돼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기는 애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뭔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비교가 돼서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난 지금 우리 애들한테 돈으로 못 해줄 건 없어.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는 얘네들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심지어 재롱잔치도 난 못 간 적이 많아. 고피디하고 겹치면 재롱잔치가 뭐예요? 정말 중요한 어떤 거 있을 때도 선생님한테 간식 보내고 세미나가 더 중요했고요. 파트너 후원이 더 중요했고요. 왜? 저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 아이들이 진짜 돈 들어가는 시기에 정말 원하는 게 많은 그 시기에 피눈물 흘린다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참 돈이 언제 많이 드는지. 그래서 지금 이런 픽업해주고 한참 엄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때가 있는 거라고. 애들 자랄 때 그거 함께 엄마가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 정서도 불안하고 막 이런 얘기들. 특히 저희 형님들이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고 교육자시다 보니까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 된다라는 말을 못이 박히게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당신들도 학교 선생님이고 미술학원 선생님이시거든요. 본인들도 다 애들 맡겨요. 부모님한테 맡기고 다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애들 너무 멀쩡히 잘 자라는데 유독 올케인 저한테만 엄마가 키워야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당신들도 엄마가 안 키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중요했던 건 뭐냐면 나 같은 엄마가 붙들고 키우는 것보다 맨날 낮술 먹고 이러는 것보다 난 나가서 돈 벌고 진짜 훌륭한 선생님한테 애들 맡기고 좋은 예쁜 얘기해주고 한참 단어 막 듣는데 나처럼 단어가 부족한 이런 엄마들이 맨날 얘기해주는 것보다 물론 저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저는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해줄 게 없는 엄마가 된 거고, 본인은, 비 오면 우산 갖다 주고, 학교 갔다 오면 맛있는 거 이쁘게 막 이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맛있는 거 그때그때 챙겨주고 그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 못 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보지 않고 지금의 결과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무언가 앞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부럽다. 부럽죠, 당연히. 근데 부러우면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부러운 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럽다, 침 흘리는 걸로, 부럽네. 이러신 분들 많아요. 누가 뭐 좋은 거, 뭔가 이렇게 결과물 이렇게 보면, 부럽다. 어제 제가 우리 에소 미팅에서 지난달 매출을 오픈한 이유, 저는 진짜 그걸 보고 저렇게 가는 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을까? 저 매출이 일어날 때까지 지난 시간들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샘이 아니라 그 안에 땀을 볼 수 있는 운동과 뭐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투 결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말 노력하는, 그래서 지금 땀 흘리지 않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근데 뛰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뛸 수도 없는 단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결과로 이런 어떠한 내용으로요, 뒤에 같이 연결이 돼요. 마음 주름은 65페이지, 마음 주름은 절반으로, 몸 시름은 2배로. 생각, 머릿속으로만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몸을 움직여야지 뭔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힘들이지 않고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편안함은 절반으로 줄이고 불편해야 여러분, 불편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해야 살이 안 찌는 거고 불편해야지만이 우리가 결국은 각성 얘기 나오잖아요. 각성 79페이지 잠깐 볼까요? 79페이지예요. 79페이지. 각성 사건은 생각의 분량이 아니라 움직임의 분량에 따라 비례한다. 격렬하게 움직이되 다치지 않는 움직임의 바다, 눈부신 움직임의 산맥, 힘들 때 한없이 깊어지는 포기의 생각, 그럼에도 지금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신성한 목적, 여러분, 그 포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 저희 얼마 전에, 지금 요즘 일요일마다 우리 지혜 러닝 크루들 뛰잖아요. 2km 탁 지나고 나면요, 딱 포기하고 싶어져요, 항상. 2km.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조금만 더 뛰면요, 그게 3km 돼요. 조금만 더 뛰면 그게 4km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km CC 안에 이게요, 아마 9월 지나면 4km CC에 우리 이제 5km 코스로 바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넘어가는 거죠.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자꾸만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하라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87페이지에 이런 멘트도 나옵니다. 86페이지 맨 아래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시작하는 것이다. 그냥 시작하는 걸 그냥 뛰어보시고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해보는 거고요. 또 87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생각만 해본 사람은 당해본 사람을 못 당한다. 나 그거 생각했었는데, 나 그분 만나려고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가보면 고피디 세미나에 와 계시잖아요. 내 초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초대로. 어, 근데 나랑 훨씬 더 친해. 내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생각만 한 거야. 거기 찾아가야지. 근데 설마 그분이 하겠어? 어느 날 만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89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아마추어가 영감을 기다릴 때 프로는 작업한다. 어, 프로는요, 직접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불편한 걸 기꺼이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고 정말 불편함을 정말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만이 몸도 만들 수 있고 성공의 근육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페이지에는요, 마지막 102페이지. 다음 장에서도 좀 나누는 얘기기는 하는데요. 102페이지. 다리 떨리는 일은 절반으로 하고 심장 뛰는 일을 2배로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에 102페이지 중간 5번째 보면 자기 일을 사랑하면 질문이 많아지고 심장이 뛴다. 그 아래 그 5번째 줄 아래 보면 우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로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힘을 꼽았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장인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한다. 반면에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는 직장인은 지금 하는 일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반복하고 내일도 마지못해 그냥 했던 대로 한다. 장인은 언제나 몸과 마음이 한 군데 붙어 다닌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그래서 우리가 그 끊임없이 정말 이 사랑의 힘과 질문이라는 이 부분은요, 여기에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몸을 만드는 일에서도 연결이 되는 거고, 나다운 것을 찾아가는 데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건 정말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거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궁금한 거죠. 왜 오늘 표정이 왜 저렇지? 오늘 무슨 일 있나? 오늘 왜 저렇게 표정이 밝지? 오늘 뭐 기분 좋은 게 있지? 여러분, 그런 누군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잘 물어봐 주지 않는,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누가 질문해 줘요, 그죠? 그냥 내 스스로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좀 기분이 좋지?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제가 지난 한 며칠 동안 되게 오후 2시만 되면 우울한 거예요. 뭐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2시만 되면 기분이 딱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시를 어떻게 보내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제 그걸 딱 끊어냈어요, 제가. 2시에 내가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안 우울하구나를 그래서 2시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우울한 사람을 안 만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103페이지에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나한테 끊임없이 질문해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너는 어떨 때 가슴이 가장 뛰어? 뭐 먹을 때 가슴이 뛰어? 제가 그 오후 2시에 기분이 나빠. 엄마가 어제도 2시에 기분이 나빴는데 오늘도 2시가 되니까 기분이 딱 나쁜데 희한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딸이 엄마, 그럴 때 극약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마라탕 먹고 한숨 자면 돼.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막 교수님한테 엄청 핀잔 들을 때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라탕 먹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속도 더부룩하고 그런데 아직 소화가 잘 되는 20대라서 괜찮은가 봐요. 근데 어쨌든 나 자신에게도 물어봐 주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떤지, 요즘 기분이 어떤지, 요즘 뭐가 행복한지 관심 가져주는 거. 그렇다고 또 이거를 또 꼬아서, 이봐, 나한테 질문이 없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끊임없이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루 되시고요. 우리 몸을 오늘 하루도 꼿꼿이 피고, 오늘 하루도 불편하게 내 몸을 만들어서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고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멋진 하루 만드시길 저는 작심삼일 내일 여러분 더 많은 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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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